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각자 공천의 방향,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공약을 낼 것이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걸 목표치를 너무 상향해도 오만해 보이고 또 모든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 너무 낮춰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총선 전략, 총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고 또 앞으로 굵직굵직한 변수들은 어떤 게 남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송은재TV 이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과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시청을 하시면서도 구독을 누르지 않고 계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난밤에는 축구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이 역전을 했는데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페널티킥을 얻고도 황희찬에게 또 양보를 하고 황희찬이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그건 또 손흥민이 차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조화되는 모습에서 결국 역전을 시켜내서 밤잠 설쳐가면서 이 축구를 본 이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또 유동규, 대장동의 키맨이죠. 유동규가 이재명의 개양을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보다 훨씬 더 전과도 많고 범죄 혐의도 많은데 자기가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유동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원희룡과 이재명의 정면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유동규가 이재명 저격수로서 원희룡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입니다.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병립형으로 가느냐. 민주당이 돌고 돌아서 이제 이재명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설 전에 병립형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준연동형으로 가면 좌파 전체 연합에 이익이 되고 유리하고 연합을 하는데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구도입니다. 이재명이 준연동형으로 가볼까? 병립형으로 가면 이 좌파 연합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을 가볼까라고 할 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세를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준연동형으로 가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제1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으로 가자는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병립형으로 가도 1당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아마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판세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모든 결정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9%였다. 이 국정수행을 지지한다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4월 이후에 9개월 만이다. 29%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오르고 있다. TK에서조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라는 게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이 어차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맡아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은 그것까지를 예상을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함정을 파고 아버지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만나고 함정을 파고 가방을 주고 간 그 목사가 이게 간첩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영부인인데 경호실도 있고 모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입니다. 이게 이재명과 한동훈, 이재명이 26%고 한동훈이 23%였는데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양자 대결을 하면 한동훈이 좀 앞서는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달 전보다 7%포인트 급등을 했다. 한동훈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재명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양자 대결이 되면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뭐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34%, 민주당은 35%였습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이렇게 오르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3지대 신당입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모두 3%였습니다. 이거 뭐 합쳐도 6%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10%, 15% 이러다가 이제 3%, 6%이 수준이다. 앞으로 더 빠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신당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제3지대 신당은 더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이 지금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목표를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변수에 대한 이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은 병립형으로 거의 가는 게 확실합니다.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 제3지대 이낙연과 이준석은 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다. 이준석은 특히 거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고 이낙연이 이제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쪽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이낙연이 가장 큽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제3지대에서 모두 힘을 합치게 되면 이게 무시 못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놓고 지금 전망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이 계산을 할 때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병립형으로 가도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목표는 과반 획득입니다. 이 제1당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반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선거에서 뚜렷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양당 지지로 이렇게 나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과반 획득을 하는 당이 나올 수 있다. 모두 과반 획득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130석 언저리를 놓고 이게 지금 130석, 140석으로 가까워 가는 당이 1당이 될 것이고 120석 쪽으로 가까워 가는 당이 이제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선거입니다. 수도권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 해서 총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03석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뭐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50대 50 정도의 동률만 이루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제3신당은 위축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고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고 있는 방향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왜 오르고 있지 않느냐?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동훈 당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 표가 굉장히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공약도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동훈 당이다라는 것까지 또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통해서
한동훈 당이 되었다, 이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많은 양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또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것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총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선으로 구태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앞서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마저 끌어올려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구리의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죠. 한동훈 위원장은 역시 좀 달라요. 또 윤 대통령과는 이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 재래시장을 돌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표정이 또 전혀 달라서 이게 윤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관심을 끕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당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게 될 것이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 국민의힘, 이 정당 지지율이 40% 중반까지는 올라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과 두 자릿수 차이까지 벌일 수 있다면 이건 과반 획득입니다. 그렇게까지 벌이지는 못하더라도 민주당과 오차 범위 밖으로 이 격차를 벌여야 수도권에서 확실하게 50대 50 승부 또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공약도 중요하고 공천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도 중요한데 가장 이 관건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게 동반자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더 차별화하는 쪽으로 힘이 쏠릴 때 20대, 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다라는 상황에서 병립형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문재인계 상당수를 또 쳐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과 이 탈당한 문재인계가 뭉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렇게 두동강 나는 이런 상황이다. 제3지대가 위축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재명은 갈수록 위기가 아니냐. 또 이재명은 각종 사법 리스크, 재판이라든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라든지 검찰 소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안팎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다. 이재명이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재명을 직접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은 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훈과 맞대결을 해봐야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구도로는 이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게 130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140석 쪽으로 좀 가깝다. 민주당이 120석 쪽으로 좀 가까운 것이다. 뭐 박빙의 승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구도다.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유리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20대, 30대의 지지를 끌어오는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관계 정립,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재명으로서는 결국 민주당의 분당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쪼개지느냐,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이 제3당이 어느 정도 호남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이 3파전 구도에서의 이낙연 신당의 위력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수도권 선거에서는 가장 예민하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계속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약간 우세한 분위기, 이런 구도가 총선 2개월 전 이 구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히 이 청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동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